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퇴사를 하는 유형은 많습니다. 사람이 싫어 퇴사를 하기도 하고, 연봉이 적어 퇴사를 하기도 하며, 직무 역량의 성장을 위해 퇴사를 하기도 하고, 회사가 이사를 가서 멀어서 퇴사를 하기도 하죠. 사람이 싫어서 퇴사를 하거나 연봉이 적어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에는 퇴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싫으면 그 어떤 장점이 있더라도 어차피 그 회사는 오래 다닐 수 없습니다. 내가 회사의 장점을 누릴 시간보다 싫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출근이 지옥 같을 거거든요. 연봉이 적어도 다닐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업계 평균보다 낮다면 동기부여가 매우 떨어져서 본인의 성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낮은 연봉이 계속되면 이직 시 연봉 점프에도 불리하기 때문에 빠르게 떠나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현재 직장에서 본인이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퇴사를 하고 이직을 고민하신다면 이것은 꼭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성장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요인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회사가 시스템과 절차에 집착해서 이렇게 운영되어 본인이 주도하는 업무나 프로젝트 수행이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본인의 의사결정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고, 이에 따라 부품처럼 반복적인 일을 하거나 시키는 일밖에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을 때 성장할 수 없다고 느끼죠. 둘째로, 체계가 너무 없고 제대로 된 사수가 없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회사가 있습니다. 보통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이러한데, 주니어 레벨에서도 전임자의 일을 그냥 던져주고 하라는 회사에서는 성장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죠. 첫째의 경우, 즉 회사가 너무 꽉 막혀서 진취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업무 환경이 주어지는 곳으로 이직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환경을 쥐어주는 회사는 보통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체계가 없고, 이에 따라 지원 인력과 예산마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너에게 자유를 줄 테니 A부터 Z까지 다 해봐, 예산도 책임도 성과도 너가 가져가라 라는 형식의 회사입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 있다 오시면 지원 인력과 예산의 도움을 받는 곳에 있다가 이직을 하시는 건데, 이런 곳에서 갑자기 아무런 지원 없이 자유롭게 해봐라 라는 환경에 놓일 때는 너무 많은 업무에 치여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이직을 고민하실 때에는 꼭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가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지원 인력과 예산을 쥐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이 팀 내에 있고 책임에 대한 보상이 명확한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이직하시는 분들이 때때로 실패하시는 이유가 바로 대기업에서 받았던 지원들을 스타트업에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하시기 전에 먼저 현재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이직을 마음 먹으셨다면 현재 회사에서 작은 프로젝트라도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시고, 책임도 지겠다는 뜻을 밝히셔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습관을 길러서 이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렇게 의지를 밝혔는데도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이직을 고려하되, 꼭 이때는 이직의 우선 조건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함께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료들이 있는지를 면접 시에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의 경우, 제대로 된 사수가 없고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회사에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작 시스템이 갖춰진 환경에 왔더니 그 시스템 안에서 반복적인 업무만 처리하거나 무거운 시스템 때문에 의사결정이 느려서 산업의 성장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는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도 있고 체계도 있지만 이러한 절차 때문에 의사결정의 과정도 무거워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으로 이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직할 때 단순히 현재 기업의 위상이나 시스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트렌드에 맞춰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기업인지를 꼭 체크하고 가셔야 합니다. 외국계 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국내 중견 이상의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꼭 이럴 때는 이 기업의 상품 개발이나 신규 서비스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트렌드를 반영해서 PR도 진행하는지를 홈페이지와 기사를 통해 체크하고 이직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면접에서도 면접관들에게 현재 산업의 트렌드를 물어보는 것도 체크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러한 방법으로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이직할 수 있는지를 꼭 체크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본인에게 여러 업무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외부 교육이나 세미나,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스스로 역량을 쌓아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시행착오를 경험을 해보며 퇴사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퇴사와 이직은 매우 감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이 싫거나 연봉이 적다면 이직해야 하죠. 다만 본인이 성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직을 고민하신다면 꼭 이직할 회사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장을 이유로 이직을 고민하신다면 현재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본인이 원하는 바를 건의하며 업무적으로 도전을 해보고, 그 도전이 모두 막혀 더 이상 도전을 할 수 없을 때 이직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회사가 너무 꽉 막히고 의사결정 체계가 복잡해서 내가 무언가 진취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어차피 이직할 거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바꾸자고 의견 개진도 적극적으로 하고, 본인이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을 적극적으로 진행해보고 나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을 때 이직을 하시면 미련이 남지 않으실 겁니다. 이 반대로 제대로 된 교육 체계나 사수가 없다고 한다면 본인이 회사 밖에서 여러 교육 프로그램으로 배우고 혼자 공부해서 여러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이 회사에 적용해보고 그래도 계속 실패를 한다면 그때 이직을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직이라는 것은 좋은 곳을 발견했을 때 이직을 결정해야 한다기보다 현재 회사에 단 한 줌의 미련도 남지 않을 때 이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본인의 불만을 해소할 만큼 여러 시도를 해보고 정 안되겠다 싶을 때, 미련이 한 줌도 남지 않았을 때 이직을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